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정말 철강업계가 핫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철강업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부양책 외에도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고 어떤 요소가 철강업계를 이끌 신호인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보편적인 이유로 꼽히는 주요 국가의 철강 수요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지역의 국가가 철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의외로 수요가 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는 중국이 환경을 위해서 철강을 감산하겠다는 정책을 명목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통계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료의 출처도 보면 세계철강협회 WSA의 자료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 어림잡아 계산되는 2021년 수치인 만큼 중국은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해 올해 철강 수요를 늘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질은 당연히 소폭의 생산 증가와 함께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생산을 보시면 지난해 4분기 최하 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퍼센트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입니다. 즉 2020년 4분기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4분기보다 생산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 올해 1, 2분기는 코로나 때보다는 회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보자면 지난해 4분기부터 엄청난 수주가 이어지면서 건조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수주보다 건조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정말 조선업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업계에서 사용하는 후판이 그다지 크게 철강업계 실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건설 투자 분야입니다. 건설 투자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봉영광류인데 올해 들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2년 동안은 아파트 건설 붐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봉영광으로 이익을 보는 현대제철이 크게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월 12일 철강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점은 철강 금속 가격입니다. 국내 철강 제품 가격과 해외 철강 제품 가격을 보시면 정말 하락하는 제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해 원재료 가격도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이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 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철강 제품 공급은 부족하고 원재료가 많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강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비철 금속도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엄청나게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썸네일에서 강조했던 미국과 중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4월 2일 표출된 기사를 보겠습니다. 내용은 중국 철강 증치세 수출 환급이 폐지돼 포스코와 현대해철이 잘 나갈 수 있냐는 내용입니다. 철강 증치세란 중국 철강 기업이 동남아시아나 한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할 경우 여러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중국은 명목상 철강 감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경기부양책으로 철강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철강 기업들이 수출을 제재하고 이 물량을 자국에 풀어 철강 제품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싶은 것입니다. 충분한 공급량도 함께 말이죠. 전 세계 1위 철강 규모인 중국이 수출을 자제한다는 얘기는 바로 포스코와 현대해철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철강 제품 물량이 줄어 수요 초과로 철강 제품 가격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대한 수혜를 국내 업체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포스코와 현대해철이 수출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중국 덕분에 한국 철강사들이 선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이 법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제품들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제를 가할 수 있게 해주는 근간이 됩니다. 즉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에 2,889만 톤을 수출했는데 미국에는 200만 톤밖에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엄청난 수요 대국인 미국에 이 정도밖에 수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쿼터제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232조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232조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 로 포트먼과 민주당 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 역시 232조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2조가 폐지된다면 한국 철강사들이 미국에서 더욱 활약할 여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철강업계의 이모저모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포스코가 4월 12일 실적 발표를 공시했습니다. 예상대로 실적은 엄청나게 좋았고 2019년 3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 원은 초과를 했습니다. 이는 포스코가 완전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철강업은 포스코와 현대해철에서 나온 물량을 여러 업체에 분배해 가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포스코가 이만큼 이익을 받고 국내 건설업이 호황이 온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철강업체들이 호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철강사가 안 좋아지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철강사에 투자할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고 투자를 해도 한동안은 충분히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